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정말 이대로 가다간 한국의 우방국들 무기체계가 전부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하와이에서 진행 중인 2022 림팩 훈련에서 상륙작전을 총괄하여 8개국 연합군을 지휘하며 한국 해군의 위상을 지켜세웠고, 마라도함에서 한국의 70mm 유도 로켓 B궁 K-로거를 선보이며 많은 우방국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북한 고속정과 해안포 등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2.75인치 70mm 유도 로켓에 세계 최강의 해군을 보유한 미국에서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B궁은 알고 보면 미국과 한국의 공동개발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지만, 여기서 미국이 손을 떼버리는 바람에 한국 혼자서 부담을 안고 사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공동개발을 진행하던 미 해군이 포기한 후에도 개발을 계속해 뛰어난 무기체계로 B궁을 완성한 것이 신의 한 수가 되었고, 세계 최강 미 해군도 다시금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특히 미 해군은 이미 미 육군이 개발한 70mm 유도 로켓 APKWS-1,2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보다는 한국의 B궁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70mm 유도 로켓 B궁은 미국의 70mm 유도 로켓 APKWS보다 어떤 면에서 더 뛰어나기 때문일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 시각 7월 10일 영국 왕립 해군의 공식 군사 매체인 네이발 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 해군이 방위사업청 LIG-넥스원과 협력해 지난 7월 4일 우리 해군의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에서 K-로거 B궁 설명회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 설명회는 미 태평양 함대사령관 사무엘 파파로 대장은 물론 훈련에 참가한 많은 해군 간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네이발 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K-로거 사업은 미국 해군과 한국군의 비슷한 소요 제기에 의해서 공동 개발을 시작한 2.75인치 유도 로켓 개발 사업인데요. 냉전이 종식된 후 대규모 정규전 가능성은 크게 사라지고 소규모 반군이나 무장단체, 무장조직 등에 의한 비정규전 및 저강도 분쟁의 위험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00년 10월 12일 예멘에 정박하고 있던 미 해군의 구축함 콜에 소형 보트가 돌격해 폭발시키는 공격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미 해군의 구축함 승조원 17명이 사망, 수십 명이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미 해군은 소형 보트들이 한꺼번에 달려들 경우 이를 막아낼 적당한 수단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헬파이어 같은 대전차 미사일이나 하푼 같은 값비싼 대한미사일로 이런 소형 보트들을 막아내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일이고 모두 막아내기도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기존의 작은 2.75인치짜리 소형 로켓에 간단한 추적 장치를 부착해 헬파이어 같은 비싼 미사일을 사용할 가치가 없는 소형 목표물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격 헬기에서 이를 이용할 경우 포드당 19발씩이나 날릴 수 있었기에 포드당 4발밖에 장착할 수 없는 헬파이어 미사일을 쓰는 것보다 훨씬 나은 판단이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마침 미 육군에서 APKWS라는 사업명으로 70mm 로켓을 유도가 가능하도록 개발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APKWS는 레이저 유도 방식을 이용하기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날씨가 흐리거나 안개가 끼는 날이 많은 바다에서 사용하기에 그다지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 해군은 레이저 유도 방식 대신 적외선 열영상 탐색기와 패턴 매칭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유도 로켓을 개발하기로 하였는데요. 그러나 이 같은 무기 개발이 돈이 꽤나 많이 들 것이라는 생각에 미 해군은 함께 공동 개발을 진행할 파트너를 찾게 됩니다. 한편 우리 한국군에서도 전시에 북한군이 공기부양정예 특수부대를 태우고 서해 5도, 인천, 수도권 등의 기습 상륙해 후방을 교란하려 들 것이 우려되었습니다. 한국군이 이를 막기 위해 방어병력을 증가 배치한다면 이는 그만큼 주요 전선에 보낼 병력이 부족해진다는 뜻이기도 해서 문제였는데요. 마침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어디 같이 사업할 만한 파트너 좀 없나 하며 알아보던 미 해군이 우리 한국의 사정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00년 중반 무렵 미국 해군연구소와 한국방위사업청이 MOU를 맺고 공동 개발에 나섭니다. 미국에서는 주로 이미 개발해 놓은 내용을 한국에 전해주고, 한국은 이를 최대한 값싸게 만들 방법을 연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 무기 개발 사업이 바로 K-로거 사업인데요. 그런데 막상 개발을 시작하고 보니 미 해군의 사정이 달라집니다. 당장 이 같은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급할 게 없는 미 해군에서는 2012년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개발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우리 한국은 70mm 유도 로켓을 개발해 배치하는 것이 한시가 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K-로거 사업은 2012년 한국만의 체계 개발로 전환되어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되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자체적으로 2015년 4월 22일 5톤 트럭에 탑재하는 기상발사형 70mm 유도 로켓 B궁을 만들어내 충남 태안군 안흥 종합시험장에서 운용평가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두 차례 추가 시험에서 모두 무인 표적을 격파하는데 성공하는 멋진 성과를 보였는데요. 이 B궁은 저가형 무기임에도 사거리가 8km에 달했으며 군 운용평가에서 높은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최대 사거리인 8km
8km 상에서 고속 기동 중인 표적마저 전부 명중시키자 우리 군에서도 성능에 만족해 운용 적합 판정을 내릴 정도였는데요. 비공이 개발되고 나서 보자 APKWS 사업을 통해 같은 70mm 유도 로켓을 개발하던 미 육군은 우리 거보다 싸잖아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다만 미 육군에서 개발한 APKWS는 5만 발 이상의 많은 양이 양산되며 가격이 하락했고, 개량된 버전인 APKWS2에 와서는 더욱 저렴한 발당 22,000달러의 가격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개가 자주 끼는 바다에서 유도하기가 어려운 레이저 유도 방식의 APKWS2를 미 해군이 사용할 수는 없었는데요. 이런 와중에 한국이 혼자서 K-로거 사업을 통해 미궁을 완성하자 미 해군도 다시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 육군의 APKWS2는 안개가 끼거나 흐린 날씨에서 레이저 유도 방식을 이용하기 어려운 데다 사거리가 5km 정도로 짧고 레이저로 유도되기에 목표물을 맞출 때까지 계속 레이저를 조사해 주어야 한다는 불편이 따릅니다. 하지만 비궁은 다릅니다. 비궁은 적외선 열상 장치와 이미지 매칭 기술을 통해 유도되기에 흐린 날씨나 안개가 낀 상황에서도 꽤나 뛰어난 유도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네이발 뉴스에서는 K-로거 비궁의 시스템이 굉장한 시커 성능을 바탕으로 파이어 앤 포겟, 즉 발사 후 망각에 대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사거리가 8km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비궁 70mm 로켓의 탐색 및 추적, 사격 통제 시스템은 트럭이나 선박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뛰어난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칭찬했는데요. 또한 K-로거의 또 다른 장점은 하나 약 4천만원 가량의 저렴한 가격입니다. 이는 동급 유도 로켓에 비해 더욱 저렴한 가격이라 네이발 뉴스는 보도했는데요. K-로거는 미군의 APKWS2보다는 약 1.5배 가량 비싸지만 파이어 앤 포겟이 가능하고 사거리도 3km 가량 더 길어서 공격 헬기에 2.75인치 포대 장착할 경우 헬파이어에 준하는 수준의 로켓 38발을 탑재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의 반격에 노출되어도 생존성도 APKWS보다 더욱 좋은 편인데요. 처음 공개된 비궁은 지대한 버전으로 70mm 유도 로켓을 차량 탑재형으로 공개하였고, 2017년부터 연평도와 백령도의 북한 상륙전 격침을 위해 노후화된 M47 패턴 기반의 해안 포드를 비궁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에서는 동맹국이 개발한 무기를 평가하기 위해 해외 비교 시험 FCT를 수행하고 있는데 2019년 K-로거는 한국 무기 최초로 FCT에 통과했습니다. 네이발 뉴스에서는 일부 정보통에 의하면 K-로거의 공대함 및 공대지 변형도 개발 중일 수도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비궁에 대한 기대를 더욱 크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대지 타격이 목적이라면 APKWS가 선택한 레이저 유도 방식이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상에서는 안개가 끼는 날이 해상에서만큼 많지 않으며 우리 한국이 개발한 비궁의 공대지 버전 또한 레이저 유도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비궁 70mm 유도 로켓은 생각보다 필요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해상에서 저강도 분쟁을 자주 겪는 나라라면 이를 해결할 만한 적절한 무기 체계가 70mm 유도 로켓 말고는 없는 만큼 대게릴라용으로 쓰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입니다. 특히 미 해군이 비궁을 대량 도입하게 된다면 이는 여러 국가로의 수출에 있어 큰 브랜드 파워를 실어줄 것으로 짐작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가 군사력 증강에 힘을 쓰는 현재 한국 방산이 폭풍처럼 서방권을 휩쓸고 있는데요. 아무리 성능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관리 상태가 좋아야 언제 어디서 벌어질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을 현재 러시아의 치장 물자 상태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여러 국가의 해군이 예상치 못한 게릴라들의 공격이나 적국의 은밀한 파괴 공작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의 비궁에 더욱 많은 관심을 보여 대량 수출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라.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